안녕하세요. 시사건건 골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선 넘었어요 입니다. 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선을 넘습니다. 많이 넘어갔어요. 탄핵을 운운합니다. 자, 지금 바뀐 선거제도 때문에 이 미통당한테 일당을 넘겨주게 생겼다. 그리고 미통당은 일당을 만들어낸다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제도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이 문제인데, 자, 이 선거제도가 이상하다는 것을 미통당은 잘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민주진영에서는 명분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자 보다 못한 시민단체들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정봉주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을 창당하겠다,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움직임이 있고, 또 최백은 교수를 필두로 해서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결국은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심상정은 자신들의 욕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까지 온 이유는 정의당의 몫이 굉장히 큽니다. 선거법 논의 당시에 20석 캡을 씌우자라고 했었는데 이걸 30석으로 늘렸어요. 왜? 자기들이 다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20석을 캡을 씌웠으면 정의당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미통당 입장에서도 비례정당을 만드는 게 그게 크게 재미를 느낄 수 없는 요인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30석으로 이 캡을 늘리면서 미통당 입장에서는 야, 이거 비례정당 위성정당 만들어야 쏠쏠한 재미 볼 수 있어 라는 계산이 나왔고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명분 때문에 만들지 못하고 있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만들 수는 없어요. 자,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직접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같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결국 이 검찰개혁이란 대의명분 아래 정의당과 작은 정당들의 욕심을 다 맞춰주느라 이상하게 만들어져 버린 이번 선거법, 미통당만 좋은 일 시키게 되자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열린민주당 얘기가 나오고 뭐 시민을 위하여 얘기가 나오고 시민 비례 정당 얘기가 막 나오자 심상정이 발끈했습니다. 하지 마라. 소탐 대실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선을 넘어간 것이 탄핵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 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기가 막히죠. 탄핵을 운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하는 정의당 대표라는 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탄핵을 운운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비례정당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 몫을 건드리지 마라 이겁니다. 자, 정의당 지지율 지금 4.3%입니다. 민주당 지지율 41%입니다. 4.3% 지지율이에요. 국민들이 왜 정의당을 4.3%밖에 지지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오로지 왜 우리 거 뺏어가느냐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상정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더 뚜껑이 열리는 멘트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수도권에서 3% 이내로 승부가 갈리는 곳이 20곳이 넘는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협박입니다. 우리 다 후보 낸다. 니들 그렇게 나오면 수도권에 우리 다 후보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니네 지역구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우리가 지게 만들 수 있어. 이런 협박을 하고 나옵니다. 심상정 선을 너무 넘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역구는 민주당을 뽑고 당은 정의당을 주고, 자, 이런 선거 패턴이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본인들의 욕심 때문에 선거제도가 망가졌고, 이 망가진 선거제도를
미통당은 활용을 하고 민주당은 활용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정의당은 으름장을 놓고 협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년TV에서 이 손고모님은 그래도 정의당을 기다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대인배시네요. 저는 기다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구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거기에 공천 안에서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밀어준 거죠. 심상정 대표도 거기에 전략공천 민주당이 들어가면 당선 안 됩니다. 지역구 당선될 사람이 정의당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4.3% 지지율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협박을 하다니요. 미통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다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통당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사실 버거운데요. 심상정이라는 인물이 이런 식으로 총질을 해버리니 참 어이가 없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수도권 선거 3% 이내로 승부가 갈리는 곳이 20곳이 넘는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런 협박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런 사람인지 진짜 몰랐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이런 식으로 정말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대의를 그르치는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심상정이라는 인물은 노동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분이고 평생을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 뭐 그 삶에 대한 훌륭함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고 3% 이내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 지역이 20곳이 넘는다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니요.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손잡고 가도 이기기 버거운 상대인데 정의당 자신들만의 욕심을 위해서 시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도 다 묵살하고 오로지 정의당에만 몰빵을 해달라라고 땡깡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주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선을 지켜야죠. 선을 지켜야죠. 그런데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갔어요. 지금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민주당 그냥 버리고 간다. 했으면 좋겠다. 자,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 창당도 얘기가 나왔고 정봉주 의원의 열린민주당 이야기도 나왔고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정당에 대한 얘기가 뜨겁게 논의가 불타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단일 창구를 만들어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도 비례 후보 내지 말고 이 시민들이 모인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이 비례정당에 후보들을 다 몰아넣고 미통당과 똑같은 조건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정의당도 함께 해도 이기가 말까인데 하지 말랍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심상정은 탄핵을 운운합니다. 수도권 선거에서 20곳 이상이 3% 이내로 승분한다 이런 협박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의당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밉습니다. 싫습니다. 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외계인과 싸울 때는 지구인들은 다 손잡아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당과 그래도 함께 가야 된다. 이번 선거만큼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라가 치밀지만 어쩔 수 없죠. 심상정 대표는 생각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정치는 명분 싸움이에요. 문은 열어놓을 것입니다. 정의당이 끝까지 독자 노선을 가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미통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날이 온다면 심상정은 역사의 대역 죄인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이정희 의원이 있었던 통합진보당이었나요? 통진당? 자, 그때 선거에서 대패합니다. 새누리당이 1당이 됩니다. 근데 통진당은 엄청나게
많은 표를 얻고 많은 의석을 확보합니다. 그때 당시에 통진당은 신났습니다. 왜 졌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새누리당만 신났죠.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가 있나요? 심상정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진짜 과욕입니다. 이 과욕 때문에 선거제도가 이렇게 됐으면 책임감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환상에 빠져 있어요. 본인들이 그 캡에서 많은 부분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안 해줘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찍어줘야지만 되는데 안 해준다고요. 왜 탄핵을 운운하고 수도권 선거 3% 운운하고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정의당을 찍어주겠습니까? 정의당 지지자 4.3%입니다. 박근혜 정당 나오면 둘 비슷해요. 박근혜 정당 나오면 둘 지지율 비슷할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는 현실은 인정하지 못하고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아닌데 김칫국부터 마십니까? 비례정당 만들면 우리 의석 뺏긴다. 만들지 마라. 자, 안 만들면 자기네 의석 몇 석 더 늘어나겠죠. 하지만 미통당은 미래한국당이라 위성정당 만들어서 많으면 27석, 28석까지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정의당은 7석이에요. 베스트 시나리오를 가동시킨다 하더라도 장난하자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몇 석이 더 중요합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한데 그래도 함께 가야 된다라는 손고모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가장 신나는 건 미통당이에요. 가장 신나는 건 황교안이고 가장 신나는 건 박근혜입니다. 심상정이 미통당의 끈아풀 스파이가 아니라면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한일전이에요. 이번 선거 지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검찰개혁 다시 도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이 3년 동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올바른 일은 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올바르지 않다고 물어뜯어요. 언론도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득권을 조금 해체하는 작업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난합니다. 겨우겨우 얻어낸 일 아닙니까? 검찰개혁이라는 이 열매, 아직 열매가 열리지도 않았어요. 이번 선거를 이겨야 제대로 된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만약에 지면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그 나무는 통째로 베일 수도 있어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어디다가 총질하는 겁니까? 비례정당에 민주당도 정의당도 함께 해서 똑같은 컨디션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심상정 대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까지 심상정 대표가 먹고 살 수 있는, 정치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반이 어디인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의당 당원들만으로는 심상정 대표가 지금의 위치, 지금의 인지도, 지금의 영향력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심상정이라는 인물에 힘을 어느 정도 실어줬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본인이 너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누구와 싸우는 전쟁인지 잊지 마십시오. 선 넘지 말아달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